옛날 작은 마을에 외동 아들을 둔 부유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혼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젖먹이 아들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호라비는 어렵게 젖동량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어느새 아들은 장성하여 착하고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심성이 무척이나 고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렸죠. 그러고는 혹여 몸이 아프진 않은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지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시아버지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편히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생활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남편이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그만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호라비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고 남은 아들마저 데려간 세상이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못된 생각도 해보았죠. 하지만 며느리 생각에 차마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해주는 착한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흐르는 시간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자신의 안위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걱정하던 며느리 덕분에 그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며느리를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며 아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 여기며 효도했죠. 그렇게 둘이 같이 산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젊음과 미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 몰래 중매쟁이를 통해 재취 자리를 알아본 다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젊음이 아깝다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내 재혼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침 건너 마을의 딸과 함께 사는 호라비가 있다는구나.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면 어떻겠니?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비록 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버님을 저희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지언데 어찌 아버님을 혼자 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도 알지 않느냐? 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살다가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한시라도 젊을 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나도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니 하는 말이다. 시아버지는 딸 같은 며느리 없이 혼자 살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결국 시아버지를 떠나 건너 마을 남자와 재혼하기로 했죠. 이윽고 며느리가 떠나기 전날이 되자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땅 100평을 선물로 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본 며느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잘 살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이웃 마을 호라비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듣던 대로 착하고 성실했고 외모 또한 준수했죠. 그리고 그의 딸 역시 새로운 며느리를 어머니로 여기며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행복함에 시아버지를 잊고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고 온 시아버지가 밥은 잘 잡수고 계시는지 잠자리는 편안하신지 궁금해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아내의 안색을 살피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는가? 항상 꽃 같던 얼굴에 그늘이 져 있구먼. 서방님, 사실 두고 온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혼자 사시는데 밥이나 잘 잡수고 계실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요. 거참, 얘기를 들으니 나도 가슴이 먹먹하구먼. 어서 빨리 좋은 짝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먼. 그러게요.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녀는 시아버지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시간만 흘러갔고 그럴수록 걱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는 수양딸의 뒷모습을 보고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우리 딸도 마땅한 혼처 자리가 나오지 않아 이미 혼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는 말인데 우리 딸을 예전 저희 시아버지께 시집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뭐시여? 내 딸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이미 혼기가 지났고 앞으로 좋은 혼처 자리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예전 저희 시아버지께 시집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소. 어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그 알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시집을 보낸단 말이오? 당신 의붓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요? 아닙니다. 만약 서방님이 그분을 직접 만나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어진 마음과 착한 성품은 며느리였던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딸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요. 거기다가 그분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랍니다. 그러니 딸 아이가 괜히 이상한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리 생각한다면 내 당신을 믿고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소. 남편은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닷때가 있는 법. 때문에 혼기가 지났는데도 혼처 자리가 들어오지 않아 걱정인 것을 내 다 안다. 한데 마침 너에게 좋은 자리가 하나 생겨서 너의 의중을 알아보려 불렀다. 혼처 자리보다는 재취 자리라 해야 맞겠다만. 대신 인품이 훌륭하고 재물도 넉넉하다고 하는구나.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분은 어디 사는 누구인가요? 사실 그분은 내 새어머니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네? 새어머니의 시아버지라고요? 그래, 내 새어머니의 말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외모도 준수, 재물도 넉넉하다고 하시는구나. 어떠하느냐? 좀 관심이 생기느냐?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혼기가 지난 나이고 더 이상 마땅한 혼처 자리도 나타나지 않는 처지라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한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도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 길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 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도 당신을 걱정해 의붓딸과 재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딸 같던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시아버지는 그녀의 수양딸과 재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는 이 요상한 혼인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 둘은 처음 보는 모습에 서로 서먹서먹해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장이 바뀐 탓에 호칭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또한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장모님이라 불러야 했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존칭을 써가며 예를 다하니 생각보다 큰 잡음 없이 결혼 생활을 순탄히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하여 결국 시아버지와 결혼한 의붓딸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위되고 며느리가 장모된 이야기는 혼인설화의 한 유형입니다. 이 설화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재혼으로 두 사람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이죠. 확실히 예전 사람들의 절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이 파격적인 결혼을 이루어지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